2024년 1월 29일 오후 5시 30분경 이날 막 퇴근한 남자 한 명이 태국의 한 도를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5시 30분경 막 달리고 있는데 저 앞 길가에 어떤 남자 한 명이 가만히 서서 날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쳐다보다 못해 날 보고 막 손을 흔들어. 그러니까 이때 아무 생각 없이 달리다가 이 남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세울까? 했는데 우선은 달리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쓱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지나친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이 남자가 멈춰요. 바로 다시 뒤쪽으로 아까 손 흔들던 남자가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이면 그냥 가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아까 그 남자를 봤던 곳으로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갈수록 느낀 거예요. 아, 아까 내가 본 사람이 아닌가? 여기 보니까 사람이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닌데. 이게 인도가 아니라 완전 갓길인데. 그 순간 소름이 싹 돋으면서 아이씨 괜히 왔네.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던 찰나 그의 눈에 뭔가 들어옵니다. 이상한 냄새와 함께 사람 발이 그곳에서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이때 이 최초 신고자가요 너무 놀랬대요. 자긴 분명히 봤거든. 여기 남자 하나가 서가지고 날 보고 있었고 나한테 손 흔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온 건데 여기 시신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본 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뭐야. 5시 반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었는데. 여튼 바로 경찰에 신고가 됐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남자로 대략 나이는 30대, 키는 175cm 정도, 일반 재킷에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특이했던 건 팔 다리가 붉은색 밧줄로 단단하게 묶여 있어. 그의 사망 사인은 오른쪽 관자놀이에 눈에 띄는 총알 구멍이, 그런데 반대편 관자놀이에는 구멍이 없어. 즉 몸 안에 총알이 박힌 상태라는 거죠. 옷들을 수색한 결과 열쇠 한 꾸러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피해자의 핸드폰, 신분증, 지갑 등등 아무것도 안 나와요. 부패 상태로 보아 사망한 지는 한 이틀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남자는 누구길래 여기 이런 모습으로 버려져 있는 걸까? 경찰은요 바로 뉴스나 언론에 때려버려요. 피해자의 키, 착용하고 있던 옷들, 열쇠 사진 등등 언론에 공개가 되자마자 바로 제보 전화가 옵니다. 이틀 전인 2024년 1월 27일 실종된 33살 남성 타이안 같다고. 바로 피해자 타이안의 아내인 완나팽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사건 현장으로 달려와 시신을 확인합니다. 결과는 제 남편이 맞아요. 남편임을 확인한 아내 완나팽은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자, 피해자 신원 확인됐어요. 그럼 범인을 잡아야겠죠. 바로 타이안의 지인들을 모두 수사 플러스 타이안의 사건 당일 행적 CCTV 모두 파기 시작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말하는 타이안 그는요 흠잡을 데 없는 좋은 남자였습니다. 2022년도에 아내 완나팽과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 진짜 더 가정적이 된 거예요. 술 아예 입에도 안 대고요. 오롯이 아내 생각만.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잘 살아보자는 생각뿐이었다고. 타이안은 수년 동안 근처의 한 타이어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은 이틀 전인 2024년 1월 27일 밤. 그날 타이안은 야간 근무였어요. 일반적으로 야간 근무일 때 그는요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 백화점으로 갑니다. 왜냐? 거기에 회사 셔틀이 오거든. 거기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딱 대고요 셔틀을 기다렸다가 그거 타고 회사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날 그는 야간 근무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셔틀 타는 장소에 다른 직장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들 말 그날 타이안을 못 봤다는 거예요. 직장에도 출근 안 했어. 이날 동료들은요 모두 걱정했습니다. 왜냐? 지각도 결근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애였으니까. 그래서 이때 바로 동료들이 타이안한테 전화를 했었대요. 그런데 연결이 안 돼. 하루 종일 안 돼. 그러니까 이때 동료들이 시간 지나서 타이안의 아내 완나팽한테 전화를 했었다는 거예요. 당신 남편 오늘 출근 안 했다. 집에 무슨 일 있냐? 이 말을 들은 아내 완나팽 또한 너무 놀랬습니다. 에?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완나팽 말로는 이래요.
2024년 1월 27일 오후 10시 6분경에 나갔대요. 자기가 분명히 봤대요. 그런데 새벽 1시가 넘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잠이 못 들 정도. 그래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나 잠이 안 온다. 심장이 왜 이렇게 뛰지? 그런데 답장이 없어.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전화도 해봤대요. 전화도 안 받아. 그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남편 타이안이 출근 안 했다고, 집에 무슨 일 있냐고. 이 말 듣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잠을 더 잘 수가 없죠. 에? 계속 문자하고 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출근 안 했냐? 어디 있냐? 그런데 이때 답장이 띵동 옵니다. 남편 타이안이 나 별일 없어. 우리 그냥 헤어지자. 나 사실 내연녀가 있어. 그 내연녀가 임신했대. 나 이 아이와 이 여자 포기할 수가 없어. 이 문자를 받고 어느 아내가 안 놀래겠어요. 그러니까 막 전화한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문자를 보내는데 이때 막 왜 그러냐고 우선 돌아와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엄청 애원을 했어요. 실제 자기가 돌아선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든 약해지게 만들어 보려고 둘이 키우던 고양이 사진까지 보냈었대요.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하지만 이미 돌아선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오전 5시 38분경 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옵니다. 내 짐들은 네가 알아서 처리해. 난 이 여자와 새로운 곳에서 새 살림 차릴 거야.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미안해. 이틀 전에 받은 이 문자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 후에 너무 충격이니까 완나팽이 남편 SNS를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이미 다 비활성화가 돼 있어. 안 보여. 연락도 마지막 메시지 이후 여전히 안 되고.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완나팽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거예요. 처음에 경찰은요 총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갱단에 이제 불화에 연루가 돼 있다든지 뭔가 좀 사적인 복수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이안 집 일 이것밖에 모르던 남자였다고. 너무 다정하고 친절한 남자였다고. 여태껏 다른 사람에게 원한도 그 누가 그에게 원한을 품은 적도 없다고. 싸움 하나 안 하는 애가 무슨. 아내 완나팽이 보기에는요 이 사건 강도살인 사건 같았어요. 왜냐, 남편 소지품이 다 없어진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경찰한테도 얘기해요. 이거 아무래도 강도살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게 타이안의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형사님, 완나팽이 타이안과 나눈 문자를 얼마 전에 보여줬다고 하던데 그거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예를 들어 타이안은 원래 문자할 때 키키키 이런 문자 전혀 안 쓰거든요. 띄어쓰기도 잘 안 하고 보내는 애예요. 그런데 완나팽이 보여준 문자를 보니 타이안 띄어쓰기 하며 평소 쓰지 않던 문구까지 다 썼더라고요. 타이안은요 평소 이렇게 말 안 해요. 경찰은요 사건 당일 타이안이 출근한다며 집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모든 CCTV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해요. 2024년 1월 27일 오후 9시 45분경 빨간색 차 한 대가 타이안 집 앞에 끽 섭니다. 그리고 누가 내리지도 않고요. 누가 타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약 20분 뒤 오후 10시 6분경 누군가 나옵니다. 누가? 타이안이 출근하려고 나온 거예요. 타이안은 늘 그랬듯이 자기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차도 같이 출발하네. 쭉 보니까 줄곧 이 빨간색 차 타이안 오토바이 뒤를 졸졸 따라가. 그러다 한 7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 빨간색 차 부앙 속도를 내더니 타이안 오토바이 앞을 막습니다. 그러더니 빨간색 차에서 여러 사람이 막 내려. 한 사람은 타이안의 오토바이를, 몇 사람은 타이안의 양쪽을 잡고 막무가내로 그를 차에 태웁니다. 이게 CCTV에 그대로 찍힌 거예요. 이건 우발적이 아니잖아. 철저히 전부터 계획된 작업이지. 바로 이 빨간 차 조사 들어갑니다. 차주는
장지혜라는 37살 자동차 수리점 주인이네. 경찰은요, 이 차주가 굉장히 눈에 익었어요. 이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2024년 1월 29일 시신이 발견된 날 아내 완나팽이 시신 확인하러 왔을 때 남편 시신임을 확인하고 울고불고 할 때 뒤에서 그녀를 위로해줬던 남자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장지혜 그녀 뒤에 같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녀 등을 막 두드리면서 위로하고 있어요. 경찰은요, 이 둘의 사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사건에 이 둘이 관여되어 있나? 이런 물음에 완나팽은요, 딱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에요. 장지혜와는 그냥 친구 사이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네 주위 친구들 말은 다른데. 경찰은요, 그녀 말 믿지 않았어요. 왜냐?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이틀 전 CCTV를 확인해 봤을 때 이 일당이 또 포착이 되는데, 이 타이안 집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본집 현관문 전에 이 건물에 현관이 있는데 이 건물 현관이 출입 카드키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일당이 이 건물 현관 안으로까지 들어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출입 카드를 찍고 들어왔어. 이거 어디서 났냐? 완나팽 네가 준 거 아니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 그녀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집 카드 출입키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출입 카드키를 훔친 것 같아요. 아니,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막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 사실은요, 장지혜와 불륜 사이였어요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팩트는 불륜 사이였다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남편이 정말 좋은 남자라는 걸 이제서야 알았다고. 저 남편 타이안을 위해 평생 과부로 살 거예요. 재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진짜 이 살인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장지혜와의 사이도 깨끗하게 정리된 지 오래라고. 하지만 경찰은 이 말도 믿지 않아요. 왜냐? 남편이 사망한 걸 안 후에 이 여자의 행동 너무 이상했거든요. 장지혜와의 관계를 정리했어? 그런데 왜 남편 사망하고 바로 다음 날인 2024년 1월 30일 장지혜가 너 혼자 있는 집으로 들어가니? 왜 들어가서 몇 시간이나 죽치고 있다 나오니? CCTV에 다 찍혔어 이 아줌마야. 둘이서 뭐 한 거야? 거기다 남편이 방금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그런데 이 여자 바로 서류 준비에 들어갑니다. 무슨 서류? 감이 오시죠? 남편의 생명보험금. 슬퍼하기도 모자랄 시간에 보험금 챙길 생각이 신났네. 그리고 또 하나, 경찰이 완나팽을 의심한 이유. 완나팽이 맨 처음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상황을 진술할 때 너무 상세하게 진술을 잘했어. 이게 의심을 샀습니다. 그녀는요, 저녁 10시 6분경에 그가 집에서 나갔다고 했어요. 10시도 아니고 10시 6분까지 기억해? 장지혜를 파다 보니 완나팽도 이상하고 완나팽을 파다 보니 이 여자가 더 수상해. 완나팽은요, 장지혜와만 옛날에 바람을 폈다. 무슨 평생 과부로 살 거라면서 개소리까지 했습니다. 남자의 환장한 네가 과부로 살아? 확인 결과 그녀는요, 한 명이랑만 바람핀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연애 이력은요, 화려했습니다. 남편 타이안이 출근해 집에 없을 때 여러 남자를 집에 들여 관계한 게 확인됐어요. 남편이 살해된 날 밤 또한 완나팽 자기는 뭐 집에 혼자 있었다 했지만 확인 결과 그 기간 동안 여러 남자들이 집을 왔다 갔다 거린 게 확인됐습니다. 그녀가 경찰에 진술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했겠죠. 경찰은요, 우선 정확히 혐의가 있는 장지혜를 2024년 2월 3일 오전 9시경 체포합니다. 그는 바로 인정해요. 하지만 완나팽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합니다. 장지혜와 둘이 약 3개월 정도 사귀었대요. 그런데 결혼한 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최근에서야 완나팽이 결혼한 지 알았고 아이까지 임신한 걸 알았다고. 아이를 임신했대요. 누구 아이?
타이안의 아이. 실제 이걸 알고 장지혜가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 여잔데 타이안 이놈 뭔데? 복수심에 불타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되세요? 집까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진짜 그녀가 결혼했다는 거 몰랐어? 그리고 그 애가 정말 타이안 애는 맞아? 네 애 아니야? 뱃속의 아이는 누구 애인 걸까? 확인 결과 누구 아이고 나발이고 이 여자 임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왜 장지혜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아무래도 경찰이 봤을 땐 장지혜가 골칫거리인 타이안을 죽이게 만들려고. 내 손에 피는 묻히기 싫어. 장지혜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한 그녀가 이렇게 하면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또한 경찰은 피해자 타이안의 팔다리에 묶여있던 붉은 밧줄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 밧줄에서 세 사람의 DNA가 나와요. 이런 증거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한패로 범행을 저질렀던 4명이 더 체포됩니다. 총 5명이서 이 짓을 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들은요 3차례나 타이안을 미행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지혜 플러스 4명, 이 사건의 범인들이 맞아요. 처벌받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에 이 아내 완나팽도 관여되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경찰은 그녀가 이 사건에 관여돼 있음에 대한 증거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관한 조사와 재판 역시도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아직 결론 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아내가 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을까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 남편을 잃은 또 한 명의 피해자인 걸까요? 아니면 악마인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1월 달에 발생했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